미국의 대선 이야기.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하겠다고 한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한 후 그녀의 지지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민주당 내부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해리스의 선거 전략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녀가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진 가장 큰 요인으로 바이든과 차별화하는 데 실패한 점이 꼽히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를 너무 늦게 포기해 해리스의 대선 준비가 너무 짧았던 것도 하나의 패착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대선 경쟁에서 해리스는 패했고 트럼프가 승리한 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과 국가들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한 후 무엇을 할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가 백악관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 한번 추론해 보겠습니다. 우선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으며,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불법 이민자들을 대량으로 추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첫 번째 대통령 임기 동안 시작했던 멕시코 국경 장벽을 짓는 것을 완료하겠다는 약속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국경에 모여든 불법 이민자 수는 바이든과 해리스 행정부 시절인 작년 말에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2024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약속한 대규모의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이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엄청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경제 성장 또한 크게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팬데믹 이후 미국의 많은 소상공인들은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불평을 계속해 오던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 엄청나게 밀려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미국 소상공인들의 입에서는 더 이상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싼 값에 고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중인데, 실제로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해 내 그들을 대거 추방시킨다면 미국 현지인들의 고용은 증가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엄청나게 오른 시간당 인건비 지출 부담과 함께 그나마 일할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인플레이션은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는 또한 2017년부터 시행된 광범위한 세금 감면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그의 세금 감면은 미국의 중산층보다는 주로 고소득층과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통과된 세제개혁 및 일자리 법안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인하시켰는데, 사실상 이 법은 미국의 대기업들에게 세금 절감 혜택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대기업들은 세후 수익 증가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주주 배당금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개인 소득세율 또한 낮추는 등 전반적으로 감세 정책을 강화하긴 했지만, 세제개혁 및 일자리 법안은 상위 소득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들에게 부과되는 최상위 세율은 낮아지고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유리한 조치가 포함되면서 자산가나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중산층도 세금 혜택을 받긴 했지만 일시적이면서도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제개혁 및 일자리 법안은 2025년까지 개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지만 대부분의 혜택은 상위 소득층에게 집중되었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혜택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더욱이 감세로 인해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미국의 재정 부담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복지나 인프라 투자에도 큰 제한이 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대외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대부분의 외국 상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6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부작용이 예상돼 또 다른 인플레이션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2020년대 이후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규제로 인해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몇 가지 중요한 산업 부문에 부과해 왔습니다.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20%에서 5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는 주로 삼성과 LG 세탁기 수입이 미국 내 가전제품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 후 나온 조치였습니다. 이러한 관세는 미국 내 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월풀과 같은 미국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수입 쿼터를 설정했으며,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산 철강 수입량을 약 268만 톤으로 제한하는 조치였습니다. 철강에 대한 관세는 피했지만 철강의 미국 수출을 제한하여 한국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였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에 대해 무역정책은 대한민국에게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친환경 산업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와 친환경 기술 관련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하에서 트럼프가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보고 있는 한국을 그냥 놔둘지가 의문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대미 무역을 통해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반도체 분야에서도 미국과 협력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간 약 10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이전 협정 대비 약 400% 인상된 금액으로 한국 측에서는 과도하다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주한미군 기지 확장 및 이전을 위해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 중 92%를 부담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요구는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합리적인 수준의 분담금을 통해 동맹 관계를 재조정했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기후위기와 관련된 비용을 삭감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으며, 그는 지난번 그의 첫 대통령 임기 기간 중 환경보호 조치를 철회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습니다. 이번 임기에도 그는 특히 미국 자동차 산업을 돕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환경 문제와 관련된 비용을 삭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그는 오히려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트럼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수천억 달러를 썼다고 비판해왔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는 이전에 24시간 이내에 이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전쟁 종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20년 조 바이든의 대선 승리를 저지하기 위해 그의 지지자들이 미 국회의사당을 습격했던 2021년 1월 6일의 워싱턴 DC 폭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그는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투옥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당 폭동 사태와 관련하여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 후 2초 이내에 자신을 상대로 2건의 형사 수사를 주도한 베테랑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를 해임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특별검사인 잭 스미스는 트럼프를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 한 혐의와 기밀 문서를 잘못 처리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트럼프는 해당 기소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으며 선거 전에 두 사건 모두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스미스 특별검사가 자신을 정치적 마녀사냥에 몰아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는 뉴욕시에서 사업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형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당선된 후 백악관에 복귀하는 것 또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후 실행에 옮길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돼 백악관에 또 다시 입성하게 되었는데, 아무쪼록 트럼프가 지난번 대통령 임기 때보다 더 노련하고 성숙한 대통령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